오늘은 12장 포인트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제가 순서를 약간 좀 바꿔서 우리가 16장까지 먼저 다차원 배열 공부를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면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은 웬만큼 다 만들어낼 수 있게 준비를 시켰어요. 자,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형이라든지 출력, 입력 받고 하는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 7장과 8장에서는 이 두 가지들을 연결을 지어줘서 제어문이랑 그 다음 반복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9장에서 우리는 함수를 배우면서 그동안 내가 제어와 반복 여기서만 사용하다 보면 반복된다든지 중첩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함수라는 덩어리로 묶어서 어찌 보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기능을 이제 기능 단위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연습을 해봤고, 그 다음 11장과 16장에서 우리는 배열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변수는 하나의 값만 저장을 할 수 있었지만 배열이라는 걸 이용하면 연속된 공간에 많은 값들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값만 많이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연속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상당히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게, 그러면 이 배열과 함수까지의 내용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게 돼.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 가지고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봐야 돼. 많이 해보고 구현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 돼. 이게 이제 완성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야 그 다음 이제 12장부터의 우리가 내용에 어려움 없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앞까지 한 내용은 어찌 보면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든지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될 거고, 이제 사용하는 언어마다 조금씩의 문법적 표현은 틀리지만 어디에 대해서든 다 부딪히게 되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12장부터 시작하는 이 내용들은 이제 C 언어의 큰 특징들 중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잘 알아놔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질 만약 C++ 공부라든지 또는 자료구조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기 위한 어찌 보면 바탕이 되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조금 그동안 우리가 일상에 접해보지 않았던 또 새로운 이제 내용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라는 걸 이제 접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인트란 무엇인가 라고 이제 제목을 주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내용은 포인터 변수예요. 변수. 그동안 우리 앞에서 변수 많이 사용해 왔잖아요. 변수. 그런 일종의 변수인데 사용법이 좀 특별한 그런 변수가 될 거야.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다가는 그냥 우리가 10, 20 이런 정수를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변수나 배열, 함수 이런 것들의 주소값을 저장을 해놨다가 주소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저장하는 거는 이제 주소값이고, 그리고 이제 사용법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이 포인트에서 우리 문법상에서 지정해 준 사용법대로
사용을 하면 이제 변수하고는 좀 더 다른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에 대해서 이제 12장에서는 포인터란 무엇인지 일단 뭐 활용의 개념보다는 포인터 변수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만들고 그곳에 값을 어떻게 저장을 하는지 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인터 변수, 포인터 변수라고 했죠. 그냥 포인터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변수예요.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변수는 목적이 주소값의 저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 포인터 변수라는 거야. 자, 누구의 주소값이냐? 주로 변수라든지 또는 배열이라든지 나중에 뒤에 가면은 만든 함수라든지 다양한 이런 것들의 주소값을 저장을 해 놓게끔 만드는 게 포인터 변수다라는 거야. 그 이제 12장에서는 그럼 이걸 저장해서 어떻게 쓰고 그거는 13, 14장에 가서 배우기로 하고, 자, 여기서는 그러면 이 포인터 변수를 어떻게 만들고 여기에 어떻게 값을 저장하는지 그걸 이제 살펴볼 건데, 들어가기 전에 그럼 그냥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살펴본다면, 내가 캐릭터 ch1에 문자 a를 저장하고 ch2에 q, int number에 7이라는 값을 저장하게끔 했어. 자, 그러면 우리 캐릭터라는 문자형 자료형은 캐릭터 자료형은 몇 바이트? 1바이트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메모리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면 1바이트를 얻었어. 그리고 이 공간에다가 a라는 값을 이제 저장을 해 놓은 거죠. 여기에 이름은 이제 ch1이라는 우리 변수 이름이 붙을 거고, 그 다음 ch2에도 q를 저장을 했다. q. 그리고 이 변수의 이름은 ch2다. 다음 int형은 4바이트. 4바이트 공간이 잡혔다면, 자, 여기에는 이 변수의 이름은 넘버고 이곳에 7이라는 값이 저장이 됐다는 거야. 그럼 우린 그동안에는 변수 이름을 이용해서 printf 한다든지 하면 원하는 값을 출력을 할 수 있었죠. 그때는 우리가 주소값이라는 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 자, 근데 우리가 메모리라는 걸 보면 컴퓨터가 시작이 되고 나서 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컴퓨터의 메모리에 있는 주소값이 자동으로 누구 단위로? 바이트 단위로 해서 다 매겨져 있다는 거야. 0바이트, 0, 1, 2에서 쭉 진행이 되게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만약에 내가 32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얘는 한 4기가 크기의 정보를 메모리 주소값을 가질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은 관심 없었지만 이렇게 하나씩 주소값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이와 같이 주소값이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걸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여기 이 주소값들을 어떻게 읽어내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배워볼 거야. 그래서 넘버가 저장이 된 이곳은 얘의 시작 번지 주소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래서 0x12ff76. 지금은 그냥 16진수 표기법으로 이렇게 0x 해서 붙여놓은 거고, 이게 뭐 지금 누구나 다 이렇게 나온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설명을 위한 주소값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의 주소값을 가진. 그러면 이제 이 넘버 변수의 주소값은 이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주소값 저장을 목적으로 선언된 게 포인터 변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포인터 변수를 만들고 그 주소값을 저장을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살펴볼 건데, 자, 포인터 변수와 %, 연산자. 이거 이제 많이 봤었죠. 어디 scanf에서 우리가 scanf %d 하고서
ampersand number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사용을 했던 이거예요. 자, 얘의 정체를 드디어 이제 알게 되는 거. 그럼 우리 한번 정수 7이 저장된 int형 변수를 하나 만들 거. 다음 이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할 포인트 변수도 하나 만들 거야. 지금 변수를 두 개를 만드는 거야. int형 변수 하나, 그 다음에 이 int형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할 포인트 변수 하나. 이름은 p-number로. 그리고 나서 이 p-number의 변수 넘버의 주소값을 이제 저장을 해 보려고 한다는 거야. 자, 이걸 이제 코드로 해보면 이렇게 된대. 우리 변수 많이 만들었으니까 int number는 7 변수 만들었어. 자, 그 다음 포인트 변수는 변수 만드는 거하고 좀 비슷해. int p-number라고 변수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면 일반 변수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별표라는 걸 중간에 넣어줘서 p-number라는 포인트 변수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p-number는 포인트 변수가 돼서 이제 준비가 된.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 p-number에 넘버 변수의 주소값 p-number라는 변수에 넘버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변수 앞에 이걸 붙인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넘버 변수에 있는 값 7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넘버 변수가 메모리에 어느 몇 번지에 만들어졌는지 그 주소값이 반환이 돼. 그럼 p-number에 이 주소값을 저장을 해준다는 거지. 자, 이게 이제 변수 만들었고 포인트 변수 만들었고 내가 원하는 변수의 주소값을 p-number 포인트 변수에 저장을 해주는 걸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옆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포인터 변수의 크기는 시스템의 주소값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 하면 16비트 시스템인 경우에는 포인트 변수의 크기가 16비트, 2바이트 크기를 갖는다. 32비트 시스템인 경우에는 32비트, 몇 바이트? 4바이트 크기를 갖는다. 자, 요즘에 우리는 64비트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 얘는 주소값의 크기가 몇 바이트? 64비트의 크기를 가질 거니까 얘는 8바이트 크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int형으로 변수를 만들면 4바이트 크기를 가졌어. 캐릭터형으로 변수를 만들면 얘는 1바이트 크기를 가졌어. 이렇게 자료형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포인트 변수는 이게 int형의 포인터 변수든 캐릭터의 포인트 변수든 다 모두 동일하게 동일한 크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지금 64비트 이걸 쓰니까 포인트는 몇 바이트? 8바이트 크기를 갖게 될 거야. 자, 근데 여기서는 편의상 일단 이걸 기본으로 해서 4바이트 크기로 일단은 설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다면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도 8바이트 크기로 언급을 해놨네. 자, 그러면 메모리에 저장을 하면 자, int number 했으니까 넘버는 몇 바이트? int형이니까 4바이트 크기를 갖겠죠. 4바이트 크기를 갖고 7을 저장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7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주소값도 이렇게 있을 거고. 자, 다음 int형의 포인터 p-number 만들었더니 int형의 포인트 넘버 p-number라는 포인트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얘는 이 앞에 있는 이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크기는 8바이트 갖는다는 거야. 8바이트. 자, 그리고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p-number의 넘버의 주소값을 저장해 주세요 하니까 이 넘버 7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얘의 시작 번지의 주소값 이게 나온다는 거야. 이게 누구? 여기 안에 쏙 들어가서 저장이 돼. 그래서 p-number라는 포인트 변수에
이렇게 저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똑같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주소값이 누구 넘버 변수의 주소값이 저장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가정을 했지만 사실 컴퓨터 돌리면 사용하는 사람마다 매번 다른 주소값이 나와. 그 말은 우리는 주소값을 알 수 없다는 얘기야. 그냥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동작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이제 표기하냐면,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포인트라면 그림을 많이 그려. p_number라는 포인트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고, number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7을 저장을 했어. 그러면 p_number의 넘버의 주소값을 저장해 주세요 하면 이곳에 뭐라 적혔을 거잖아.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지. 그래서 포인트 변수를 이렇게 놓고서 이 포인트 변수가 넘버 변수를 가리킨다. 포인트 의미가 가리키는, 지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변수를 가리키는 변수 이런 의미로 해서 표현을 하는 거야. 앞으로도 이제 포인트 변수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그려서 누구를 가리킨다라는 이런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포인터라는 게 어떤 건지 살펴봤어요. 그 다음 포인트 변수를 그럼 선언하는데, 포인트 변수를 선언하는데 인트형의 포인트 p_number 이렇게 만드나, 캐릭터의 포인트 pch 이렇게 만드나, 이 변수들의 크기는 항상 8바이트로 똑같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얘들은 무슨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얘들은 하는 역할이 다를.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서의 이 자료형은 p_number에 저장될 p_number라는 포인트가 있으면 이 포인트 변수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주소값, 이 주소값은 누구다? int형 변수, int형의 자료형을 가리키는 주소값이다 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 주소값이 있는 곳에 가면 누가 있다? int형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사용을 할 때, 아, 나는 int형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int형처럼 읽어내면 되겠네 라는 의미를 주게 된다는 거야. 그럼 캐릭터면은 얘가 가리킨 곳에 가면 누가 있다? 뭐 캐릭터 변수가 존재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읽을 때, 아, 나는 지금 내가 가리키는 애는 캐릭터형이야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동작으로 동작하게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형의 의미는, 이거는 누구다? 내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누구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리키고자 하는 변수의 자료형에 따라서 포인트 변수의 선언 방법에 이제 차이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포인트 변수에 저장되는 값은 모두 정수 값의 형태, 누구니까? 주소값이기 때문에 양의 정수 형태로 모두 다 동일해. 그런데 선언할 때 이렇게 달리 주는 방법은 이제 내가 가리키는 애가 누구다라는 그런 걸 미리 지정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int형의 포인트 p_1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아, 이제 이 p_1은 누군가 가리키긴 할 건데, 가리킬 애는 항상 int형을 가리킬 거야 라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거지. W형의 포인트 p_2라고 지정을 해주면, 아, 이제 p_2라는 얘도 누군가를 가리키는데, 가리킬 얘들은 다 W형 변수가 된다는 거야. W형의 값들. p_3은 unsigned int형에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앞에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모든 기본 자료형들이 다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울 구조체라는 걸 이용해서도 또 자료를 만들어서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어떤 형태든지 다 올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일반화 시켜보면 타입, 자료형의 포인트 ptr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 변수를 선언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지. 이 포인트 변수를 이제 선언하는 데 있어서 이 앞에 있는 자료형
이거의 의미가 보통 우리가 만들던 int number 또는 int ch 이렇게 만들 변수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야. 얘는 number라는 변수가 만들어지면 이거의 기준으로 4바이트 형태로 만들어지고 정수의 값이 저장이 될 거야 라는 의미를 알려준다고 했고, 다음에 여기 이걸 캐릭터 ch라고 하면 캐릭터니까 1바이트 크기를 갖고 여기에 정수가 저장이 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앞에 있는 int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인트형을 만들 때 변수체를 만드는데 항상 이 사이 별표들이 나타나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별표는 이렇게 중간에 띄어놔도 괜찮고, 이렇게 사이에 하나씩 띄어서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고, int 자료형 쪽에 붙여놔도 괜찮고, ptr 쪽에 이렇게 붙여놔도 괜찮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포인트형을 쓰다 보면 여러분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제 이걸 뭐 어느 쪽에든 붙여서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중간에 띄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쓰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먼저 포인트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